안녕하세요. 군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 최태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군보금자리 활동가 도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공고만의 시즌2로 저희가 돌아왔는데요. 박수! 돌아왔다. 네. 지난 군고만의 시즌 1에서는 동물원의 역할이나 동물원에서 야생동물을 기르는 의미, 또 동물원과 생추어리의 차이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지식 전달하는 목적으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많이 안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가지고 이번 시리즈에서는 저희에게 좀 많이들 물어주시는 질문들을 좀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답변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돌보는 곰 이야기나 곰보금자리 프로젝트가 하는 활동의 의미 같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 저희뿐 아니라 이제 다양한 활동가들, 저희 이제 상근 활동가가 있고 비상근 활동가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여럿이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 또 SNS에 질문을 주신 것에도 답을 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번 회차에서는 공보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랑 저나 태균님이나 어떻게 공보금 활동가로 일하게 됐는지, 그리고 공보금자리는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것 같습니다. 태균님도 이제 저희가 항상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 공보금자리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됐고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좀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있는 곰 생추어리에서 일하게 된 친구가 한국의 곰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사육곰 설명을 했더니 그럼 당연히 한국에도 생추어리가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없다고 했더니 이제 많이 놀래더라고요. 되게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곰을 잡아먹는 것만 합법이고 곰 생추어리는 없냐. 그래서 거기에서 좀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이 관심이 있는 몇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시작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혜님은 어떻게 곰보금자리를 시작했는지? 저는 사실 공보금자리를 알기 전에는 사실 사육공 문제를 몰랐었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우연히 SNS를 통해서 어떤 곰 사진이 이렇게 있었고, 곰보금자리 프로젝트하고 단체 계좌가 적혀 있는 사진을 SNS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한참 그때 뭔가 이런 동물 관련해서 뭔가 모금 같은 걸로 이슈가 있을 때여가지고 약간 뭐 하는 단체일까? 이게 어쨌든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도 그때는 없었고, 약간 그냥 그 사진에 계좌번호만 박혀 있는 좀 약간 되게 의아하다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랑 이런 얘기를 하다가 봤는데 그게 사실 제 친구의 형부가 태균님이셔서, 그러냐, 여기 그런 로고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냐. 근데 마침 제가 그때 딱 그 취업 준비 시즌이어가지고, 그럼 제가 그냥 대신 이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만들어 드리고, 이제 그 사이트나 로고 같은 거 해드리고 하면서 이제 제가 거기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기억이 나는데 지혜님이 사기꾼 같다 약간 그랬어요. 하셔가지고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전에는 제 전공이 디자인 전공이었는데, 완전 처음 직장은 학원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미술학원 선생님이었다가, 이제 제가 원래 키우던 반려동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려동물을 이제 돌보면서,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관심이 좀 확장이 되면서 이제 거기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제 좀 이런 동물 단체나 이제 동물 쪽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약간 시기상 좀 어쨌든 공보금이랑도 딱 맞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크게 되었고, 그러니까 처음 그때 생각도 나요. 그 로고 처음 저희가 그렸을 때, 그 곰 그릴 때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로고 여기 박아주세요. 근데 이제 그때 생각했었던 게, 어쨌든 저는 친숙한 이미지여야지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곰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많이 여기저기서 되게 사람한테 되게 친숙한 이미지가 많고,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귀여워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어쨌든 너무 그렇게 귀엽게 대상화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쨌든 사람들이 되게 좀 호감을 느끼게끔 디자인을 하는 생각을 했었었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앉아있는 사육곰 사진을 보고 그 스케치를 막 했었었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하는 과정에 이제
곰 같은데 이렇게 동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구를 생각하고 그 위에 곰을 이렇게 올렸었었는데, 그 어쨌든 곰이 되게 서커스를 하던 동물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원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면 빼면 어떻겠냐라는 그때 그런 말씀도 해주셨었고, 반달가슴곰의 특징 같은 것들, 내가 반달가슴곰은 귀가 되게 그런 미키마우스 귀처럼 동그랗고 갈퀴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거랑 발톱 몇 개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얘기해서 그때 그런 것들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새로 배우게 된 생각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도 계속 그런 과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지혜님이 그때 합류를 하셨을 때가 이제 뭐 2019년 정도 맞아요. 초였을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뭐 월급을 받는 사람이 없었죠 우리가. 그쵸. 네. 다 비상급 활동가였었고. 그러다가 2021년에 이제 2021년 6월에 고음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상근 활동가가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고음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근 활동가의 월급을 한 명 줄 만큼의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2021년 11월에 첫 상근 활동가로 지혜님이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혜님은 곰보금자리 프로젝트의 상근 활동가로 첫 활동가로 오셔서 이제 사무국 활동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돌봄 활동도 하고 계신데, 둘 다를 경험하신 분으로서 이제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들, 특히 이제 상근 활동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럼 일단은 상근 활동가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무국이랑 이제 화천 돌봄 활동가로 저희는 크게 나눠져 있고요. 사무국에서는 이제 전반적인 사무 업무들, 그러니까 공복은 단체에서 뭐 필요한 다양한 뭐 회계 처리부터 아니면 외부 분들이랑 뭐 얘기하는 거랑 이런 것들 위주를 이제 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뭐 컨텐츠 기획이라든지 이런 건 사무국에서 하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화천에서 이제 돌봄하는 활동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천에 있는 13마리 곰들을 돌보는 데 되게 집중하고 있고, 화천에서는 뭐 소위 뭐 이제 밥 주고 뭐 똥 치우고 그러고 이제 애들 활동 같은 거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저희 뭐 일지 쓰고, 그리고 그 외에도 어쨌든 곰들이 지금 합사가 다 돼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런 다양한 뭐 합사 훈련 이런 것도 하고 체열 훈련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다 해주고, 그런 다양한 곰들에 대한 좀 실무 어쨌든 이제 곰들 돌보는 일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곰을 잘 돌보는 일에 집중을 하는 네.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돌봄 활동가 분들은 5명 있고요. 네. 화천에는 사무국은 1.5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저는 얘기할 때 보통 사무국 1.5, 돌봄 4.5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네. 그 .5가 뭐냐면 이제 사무국 일과 돌봄 일을 반반 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사실은 상근 활동가에 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제 반의 반 상근 정도로 이제 그 대표를 뭐 맡고 있고, 그냥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주되게 하는 거는 이제 주로 대외적인 활동들, 누구를 만나고 회의 가고 어디 강연 가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뭐 욕심 같아서는 이제 좀 섞이면 좋겠지만 사실 돌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화천에 가 있어가지고 섞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곰보금자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방사장을 화천에 짓고 있죠. 근데 방사장이 뭐냐면 곰들이 노는 놀이터 같은 데입니다. 이제 건물 안에 살고 있는 곰들이 나와서 이제 자연과 뭐 최대한 비슷하게, 자연은 아니지만 자연과 비슷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연스러운 타고난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하나가 있긴 한데 너무 작죠.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고 올 여름 안에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라건대는 내년에 이제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면, 늘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어디선가 돈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뭘 하고 싶다. 이거를 매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년 안 되고 있고요. 어쨌거나 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곰들이 좀 더 이제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곰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곰 사육이 전면 금지가 되고 법으로, 지금까지는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법화 됐을 때 갈 데 없는 곰들을 우리가 좀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사실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사실 저희 하천 시설과 동물원 시설이 그냥 시설적인 면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방사장이 있고 이렇게 곰들이 지내는 공간이 따로 있고 그게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실까요? 말씀대로 이제 시설적인 면에서는 이제 동물을 가둬서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동물이 탈출하지 못하게 하고 동물이 그 안에서 사람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제 생추어리와 동물원의 가장 큰 차이라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큰 차이는 이제 시설의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동물원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오락을 위한 전시를 하는 것이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보전, 교육, 연구 같은 것들을 현대 동물원의 역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한 목표 혹은 기관의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동물을 잘 돌보는 것이 이 목표들, 사람이 정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조건이지만 그래서 이제 동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현대 동물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성 가능한 목표이냐 이게 현실적인 기능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생슈어리가 동물원과 다른 점은 이런 인간의 목표가 아니라 그냥 동물들이 잘 살게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관의 목표, 시설의 목표라는 것이 이제 저는 좀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육곰들의 지금 현재 나이가 많은 편이다 보니 그런 곰들이 다 죽게 된다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돌볼 곰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럼 이 시설은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건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맞아요.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고 지금 한국에 남은 사육곰 중에 가장 어린 곰이 한 10살쯤 됐을 거예요. 그 곰들이 이제 다 죽으려면은 아마 한 20년 정도 후가 될 거고 그러니까 곰 수명이 한 30년 정도라고 보면요. 이제 20년 후에는 이제 곰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시설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해서 저는 이제 그 생추어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야생동물들 이 이제 곰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웅담채취용으로 키워지는 사육곰들이 분명히 일차적인 저희의 목표이긴 하지만 지금 오소리 농장, 타조 농장 같은 야생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농장들이 있고 또 동물원에서도 동물원에 대한 어떤 허가 기준 같은 것들이 이제 제도로 조금씩 더 정비가 되면서 이제 동물원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 혹은 동물원으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시설들 이런 시설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점점 더 엄격해질 것이고 그럴 때 이제 거기 살던 동물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해서 저는 생추어리, 곰 생추어리로 만들었지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동물들은 여전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고 이제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태균님은 곰보금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네, 되게 심오한 질문을 주셔가지고 고민이 많으시는데요. 활동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서 뭘 얻었는지 특별히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옆에 계신 이런 동료를 얻었고 곰도 얻었다면 얻은 것이죠. 아는 곰이 생기고 어쨌든 우리가 돌볼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곰이 생긴 거니까 근데 뭐 그런 정도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의미 있는 삶이란 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네, 그런 것 같고요. 뭐 지혜님은 어떤 걸 얻으셨습니까? 저는 일단 일하는 게 힘들긴 한데 재밌어서 그러니까 좀 그런 재미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저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일을 할 때. 그래서 어쨌든 저도 태균님처럼 이제 같이 일하는 좋은 동료들이랑 그리고 어쨌든 저희의 활동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누구를 해하거나 누구한테 이제 나쁜 영향을 주거나 이런 활동은 아닌 것 같아서 제 마음 심적으로도 좀 그러니까 신까지는 아니지 마음심이 좀 편한 몸은 힘들지만 예. 건강해지지 않나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좀 어쨌든 돌봄 활동가로 일하면서 제가 되게 원래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하는데 확실히 많은 활동량 걸음수를 얻었다. 걸음수. 네, 활동량 일하면 그래도 그냥 기본 활동하는 것만으로 10,000보는 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걸 얻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랑 좀 약간 비슷한 계열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전 것들은 이제 저희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러니까 곰보금 활동에서는 어떠한 것이 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건지, 곰보금 자리 활동이. 글쎄요, 일이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치를 지키는 것 혹은 가치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조직의 차원에서는 민주적인 것이 중요한 거고 조직 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글쎄요, 되게 그 줄타기 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가치 사이에서 예컨대 우리가 이제 돈을 또 모아야 되는데 동물을 대상화해서 이제 팔아먹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돈을 모아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이제 이 조율의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님은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시나요? 태균님이 방금 말씀하신 동물에 대한 대상화가 저한테 조금 제가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 같기는 해요. 뭐 제가 곰을 그릴 때라든지, 그러니까 예전이라면 사실 그러니까 곰의 습성 같은 거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곰들이 뭐 되게 캐릭터로 되게 서핑 같은 거에 막 곰들이 뭐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되도록 안 하려고, 저는 곰들을 그리거나 뭔가를 할 때 곰들이 할 법한 행동이나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많이 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단체 같은 데서 뭐 콜라보를 한다든지 그런 기획 같은 거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은 돌봄 활동가니까 곰들 뭐 잘 돌보고 너무 중요하죠. 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곰들 잘 돌보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돌보는 게 잘 돌보는 것일까요? 사실 뭐 제가 완전 뭐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사실 돌봄 활동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이렇게 막 제 답변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다른 돌봄 활동가분들이 뭐 때 지금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잘 돌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곰이랑 사람이랑 애초에 다르잖아요. 네. 그 종에 대해서 계속 좀 알아가고 그 개체별로 알아가는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이라고 똑같이 이제 식단 같은 거를 뭐 생각할 때도 뭐 고구마, 뭐 당근 뭐 이렇게 쫙 똑같은 식단을 사실 준다고 했을 때 어떤 개체는 사실 고구마를 별로 안 선호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떠한 걸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게 된다면 그 개체는 이제 고구마를 뭐 끝끝내는 뭐 배가 너무 고프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영양소로 채워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고구마를 줄 때 좀 주는 방법을 어떻게 좀 바꿔본다든지, 이런 고민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것이 좀 잘 돌보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냥 해야 되는 의무적인 일처럼 그냥 밥 주고 뭐 똥 싼 거 치우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보다 더 좀 면밀하게 좀 보고 기록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시기별로 저는 되게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분명히 안 먹었는데 갑자기 또 먹게 되는 순간이 있어서, 그래서 매일매일 기록하고 이때는 어땠고 이때는 이때고 이런 거를 다 기록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잘 돌보는 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계속 뭔가 실험하고 조율하고 곰과 맞춰가는 것. 네, 그러니까 좀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 돌본다는 것은 노력하는. 노력. 네. 좋습니다. 곰보금 자리 프로젝트의 단체의 목표라고 하면은 혹은 끝이라고 하면 저는 상상을 못 하겠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사육곰 산업을 종식시키고 이 산업이 종식되는 과정이 잘 되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끝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이제 좀 충분히 개입하고 관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단체를 시작을 했었고, 지금 이제 그 법으로 사육곰 산업이 끝나게 됐지만 여전히 이제 곰들은 그대로 농장에 있고 이 중에서 뭐 반도 안 되는 수가 이제 보호시설로 들어갈 예정에 있고, 심지어 이제 그 보호시설로 들어갈 곰들이 어떤 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뭐 상황은 사실 글쎄요,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 안에서 그때그때 어떤 해답을 찾아가는지 또 어떤 방향이 더 나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그냥 이제
계속 과정으로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지혜님은 혹시 뭐 목표랄지 혹은 개인적인 어떤 활동의 목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제 목표는 화천에 좀 제대로 정식인 시설, 그러니까 지금 방사장 위주로 사실 저희가 짓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도 어쨌든 돈이 이제 그런 제대로 지붕이 있는 시설이 내 곰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시설이 들어가려면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최소 뭐 10억이잖아요. 우리가 좀 진짜 좀 제대로 된 시설에서 곰들을 돌보면 좋겠다. 그런 목표. 네. 네, 곰보금이 그런 걸 네. 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으로 공통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한 장면을 예, 사진으로 제출하기로 했는데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최근에 짓고 있는 방사장을 짓는 장면을 보고 이제 막 와 잘됐다 이제 뭔가 성취했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한 발씩 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그냥 방사장이 잘 지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님은 혹시 어떤 사진을 고르셨나요? 저도 뭐 재미는 아닌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처음 방사장 짓고 나서 계속 그 사육장 안에 갇혀 있었던 애들이 방사장 처음 나갔을 때가 사실 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되게 뿌듯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엄청 긴장도 했었고, 그러니까 혹시나 곰들이 뭔가 그런 철장을 타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곰이 탈출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공포와 긴장을 엄청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곰이 되게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딛는 장면이 네.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기억이고 제일 먼저 나갔던 애가 누구였죠? 제 기억이 맞다면 유식이랑 곰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저희의 이제 생각으로는 이제 다리 쓰는 것이 이제 조금 어쨌든 나이가 좀 있고 뭔가 그런 돌발 행동을 좀 덜 할 것 같은 개체로 그렇게 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먼저 보냈던 기억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기억이 되게 어쨌든 강렬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만약에 시설이 지어지면 이제 그게 또 새로운 강렬한 기억으로 저한테 또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1회차는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고 오늘은 조금 곰보금이 어떻게 시작됐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같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런 거였다면 이제 뒤에는 2회차 때는 아라님하고 민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하천 곰들도 소개도 해주고 하천 곰 돌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라 합니다. 다음 회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관심, 만감부.